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해야 할 내용은 2013학년도 EBS 순환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들입니다. EBS 나와 있는 작품들을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7, 80만 명이 공부하는 것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이 작품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이 하되, 물론 그 안에 있는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되, 남들이 하지 않은, 즉 기존의 작품을 놓고 어휘어법이라든지 그 밖에 전혀 다른 문학 장르로 넘나들면서 EBS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참신하게, 그리고 기출된 수능 문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게 여러분과 제가 의논해서 창의적으로 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접근한 방법과 남들이 푼 문제를 똑같이 해서 점수가 향상되겠습니까? 70점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바탕으로 그 밖에 어떤 문제가 엮여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의 핵심을 이음절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생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에서 어휘어법으로 비문학으로, 비문학에서 어휘어법과 문학으로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엮어나가는, 즉 창의적 생성을 이 수업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강에서 20강까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현대시의 김기림의 금붕어, 신동집의 포스 속의 비둘기, 김기택의 밥생각이라고 하는 3개 작품입니다. 모의고사 수능 항상 3개 작품이 엮여 나오지 않는가요? 그리고 1번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글의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공통적인 것은, 아니면 가나다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런 것은인데, 이 3개의 작품을 꼼꼼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석한 후에 또 각각의 작품을 저희 나름대로의 접근 방법인 제작 화상태로 엮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작 화상태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죠? 제작, 화, 상태, 이렇게 5단계로 살펴보는데, 제는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붕어를 한번 볼까요? 제목, 금붕어. 접근 방법을 살짝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제목 금붕어, 작가는 누굴까요? 작가 보니까 김기림이네요. 좀 유감스럽죠? 금붕어라고 하는 제목은 잘 알겠어요. 야, 참 아름다운 붕어, 어항 속에 있는 거야 됐는데 작가를 잘 모르겠어요. 김기림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 밖의 작품은 들어본 적은 있었죠?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작품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길이라고 하는 작품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정작 김기림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요 속에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이 나왔다고 하면 이 제목을 잘 몰라도, 아, 이 작품은 일제시대 때 저항한 항일 저항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작가를 통해서 알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작가에 대한 공부도 꼼꼼히 익혀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림, 아, 이 사람은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을 주로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하나만 알아도 이 작품을 통해서 모더니스트 계열에 속한 사람들과 엮을 수 있지 않을까요? 1934년에 김강균의 작품이라든지 1950년대에 와서 후기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 누가 있나요? 전봉건, 박남수, 김수영, 이런 사람들을 같이 엮어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화자입니다. 작품 속에 등장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품 속에 등장한 그 인물이 화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등장한 인물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입장도 될 텐데, 화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잡아내주고, 그 작품을 읽어보니까
어항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를 관찰하는 관찰자네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이 이 작품의 화자가 되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을 멀리서 바라보든지 아니면 작품 속에 직접 들어가서 경험 체험하고 있는 그 당사자이든지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황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작품 전체 줄거리를 서사적으로 엮어나가면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태도가 되겠죠. 시적 화제 태도입니다. 이 작품 속에 벌어진 상황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태도와 정서를 항상 같이 묶어보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금붕어를,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금붕어를 보고 야, 너희들 참 행복하겠다. 근데 저 녀석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네. 근데 너 생각이 없는 거야. 금붕어 원래 집은 어디예요? 자유롭게 헤엄쳐 돌아다닐 수 있는 강, 연못, 바다 아닌가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정작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야 할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항 속이 가장 편한 장소다. 그리고 여기서 매일 물 가로주고 먹이를 주니까 향복, 복을 누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어떻다, 안타깝다 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보여주고, 그런데 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누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죠. 이 현실에 질곡되어 살고 있는, 그리고 안주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다 넓은 세계, 큰 세계로 모험 정신을 갖고 이상 세계를 도전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주해 있는 모습을 어항 속에 있는 무엇과 금붕어와 현대인을 동일시해 보았다. 참 그러한 태도는 안 좋아라고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제작 화상태로 접근해 보는 것, 이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수능 문제에, 심지어는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로 엮어나갈까, 창의적으로 생성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서 어느 작품이 생각나나요? 아마존 수족관. 아마존 수족관. 그 다음에 체제에 관하여. 송찬호의 구두. 이런 거. 그 다음에 김지아의 새. 이런 작품들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와 조금이라도 흡사하면 범주를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하는 작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또 유화의 체자에 관하여, 유화 시인, 말죽거리 잔학사 만든 감독인데 체제에 관하여 속에서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또 송천의 구두,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를 왜 이야기했을까? 아, 구두 속에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새가 세 장이 묶여 있구나 할 때 그 부분 엮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김지아의 새, 박정희 전 대통령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살이 하면서 창문 밖에 허를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시적화자는 이 안에 있는 금붕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주를 넘나들며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김기림의 금붕어, 신동집의 포스 속의 비둘기, 김기태의 밥생각을 각각 제작 화상태로 다 살펴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표현과 발상과 주제까지 꼼꼼하게 엮어낸 다음에 세 작품을 다시 묶어서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는 수업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EBS 수능 특강 나오는 작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강까지 모두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강, 6강, 7강, 8강 보는 순간 여러분 작품이 쭉 나오죠. 특히 시가 복합갈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의 새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네요. 또 김중식의 이탈하는 자가 문득 처음 듣고 보죠. 참 낯선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권섭이라고 하는 작가의 독자 왕유희 유오영이라고 하는 시조를 엮어서 내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오장한 박성우, 그리고 고전시가와 같이 즉
관등가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주방 가사를 엮어서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 복합 갈래를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설명을 해주는 과정 속에서 어휘어법까지 연결시켜 가는 과정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과 이 20강이 다 끝난 다음에는 시가 속에 들어가 있는 어휘어법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학 작품 속에서 어휘어법이 나오는지는 이 작품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9강, 10강, 11강, 12강 쭉 고전문학까지 넘어간 다음에 이제 13강 현대소설 나오죠. 그리고 역시 또 고전 작품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16강에 가게 되면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6강, 17강, 18강 이때까지 모의고사 1회분의 양을 다시 이렇게 쪼개놓고, 그리고 2회 모의고사로 19강, 20강까지 만들어서 한 강에 약 35분에서 40분 정도씩 짤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하는 과정 속에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번 딱 들으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이 명쾌하게 작품들을 분석하고,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생성 접근해서 어디까지 갔다? 수능 문제까지 출제한 것이 이번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OT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샘플 강의를 열어놓았습니다. 실제로 약 35분에서 40분까지 살펴보시면서 세 개의 작품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세 개를 어떻게 묶어서 접근하고 수능 문제까지 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야, 이거 EBS 문제 깔끔하게 정리됐다, 이거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저와 함께 20강의 여행을 떠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여행 떠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